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1급 합격한 후기를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험을 2021년 6월 30일에 첫 번째 시험을 쳤고 그 시험에서 바로 합격을 해서 올해 7월 한 중순쯤에 이제 합격증을 받았었어요. 오늘 날짜가 2021년 12월 17일인데 저도 이제 다른 공채 준비를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시간적,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때 제가 겪었던 정말 힘들었던 과정들을 조금이나마 좀 공유를 하고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 달 정도 잡고 했었고 하루에 8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계속 이제 커말, 엑셀, 액세스 이렇게 두 가지만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꼼꼼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70점만 넘으면 되는 이 시험 특성상 저처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적당히 70점, 그 조금 더 높게 한 75점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IT보 팀목에 유동균 선생님 강좌를 수강을 했었어요. 실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독학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수강을 했었고, 또 다행히도 저희 학교 학생증을 또 인증을 하게 되면 유동균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요금을 감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과정을 조금 할인을 받아서 이제 수강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동균 선생님 강좌를 수강하실 때 단기랑 정규 이렇게 두 가지 강좌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규 이제 교재를 친구를 통해서 조금 봤었었는데 두 가지 강좌가 크게 다른 점이 없었거든요. 정규 강좌는 실제 기출만 따로 뽑아내서 단원별로 묶어 놓은 느낌이고, 단기 강좌는 실제 기출처럼 이제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수능 수학이라고 치면은 단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편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에 뭐 행렬, 뭐 수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원별로 나눠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봤었을 때는 두 가지 강좌 모두 다 문제는 동일했어요. 그리고 시험 접수는 대한상공회에서 홈페이지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시험 접수를 할 때 좀 힘드시겠지만 컴퓨터 앞에서 계속 대기를 하셔서 빈자리 잘 확인을 하시고, 저는 커말 시험을 총 4번을 접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4번 시험을 쳤고 그 중에 3번을 합격을 했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를 이틀 간격으로 듬성듬성 접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시험 친 게 오늘 시험 치면은 다음 주 금요일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휘발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이제 휘발성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여러 번 접수를 하고 이제 대기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해서 총 4번 시험을 쳤고 일정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간에 도는 글들을 보면 뭐 지방일수록 시험이 쉽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유동균 선생님께서 강의 도중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중앙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특정 지방,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쉽다 이런 말은 솔직히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앞번호일수록 시험 난이도가 쉽다 이런 말들도 많던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험 접수를 한 3번, 4번 이렇게 연달아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뒤쪽 날짜일수록 이제 좌석 번호가 앞쪽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치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이제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앞자리일수록 쉽다 이런 거는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사장을 가시게 되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초기 설정을 바꾸셔야 되는데, 피벗을 표시하는 거랑 프로젝트 탐색기를 나타내는 거랑 구성원 자동 목록,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 속도를 좀 지정을 하셔가지고 개인에게 맞게 좀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피벗 문제는 기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최근에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합격하고 6개월 후에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따로 해 놓으셔서 고사장 가실 때 바로 컴퓨터 만지자마자 이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험별, 단원별로 공부 방법을 드리자면, 엑셀 파트 1은 기본 작업이라고 불리고 3문제고 총 15점 배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함수 조건을 문제에 따라 잘 적으시면 되고, 페이지 설정하는 것도 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할 때는 이제 함수를 적는 칸이 되게 불편하고, 절대 참조를 하려고 이제 F4를 누르면은 또 약간 범위 설정도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칸이 좁으니까 이제 좌우로 움직여야 될 때 키보드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키 있잖아요. 그걸로 하다 보면은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택된 셀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함수가 또 바뀌게 돼요. 전 그래서 밖에서 일반 셀에서 이제 특정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복사해서 그대로 넣었었는데,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고요. 파트 2번의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5문제고 총 30점이에요. 그리고 각 6점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파트인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주어진 함수가 아닌 이상 다른 제가 쓰고 싶은 임의의 함수를 쓰면 안 되거든요. 주어진 함수를 보면서 이 함수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눈에 익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공치모나 이런 취업 카페에서 엑셀 함수 자료들을 이제 올려주는데, 그거 자료 받아서 한번 눈에 좀 익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엑셀 파트 3번이 분석 작업이고, 이게 배점이 20점이에요. 슈퍼 테이블이 나오는 파트인데, 이거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20점이 통째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꼼꼼하게 푸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엑셀 파트 4번이 기타 작업이고, 이제 4-1이 차트 작업, 4-2가 매크로, 4-3이 프로시저 문제인데, 프로시저의 또 1번, 3번 문제는 좀 쉬워요, 사실. 그 두 가지는 상당히 쉬웠고, 유동기 선생님 교재보다도 좀 많이 쉽게 나오는 편이었고요. 사실 4-3-2 이렇게 부르는 프로시저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건데, 안 푸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면은 함수를 외워서 적어야 되고, 그 변수 값만 해도 한 5줄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5줄을 투자하기에는 다른 문제를 놓으실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크게 합격하는데 중점을 가지고 공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엑셀 파트는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다음 액세스 파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정말 쉬웠어요. 이제 4번 시험 치면서 모두 다 20분 이상 시간이 남았었거든요. 액세스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엑셀은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좀 배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 개인 경험상 액세스는 조금 부담을 좀 덜 갖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20분 정도 남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게, 액세스가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원본 훼손을 하시게 되면은 심하면 실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액세스에서는 저는 SQL 부분이랑 ADO 파트, 그리고 쿼리 업데이트나 삭제 이런 거는 좀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SQL 구분도 솔직히 그 함수를 외워야 되는데 함수가 어렵진 않거든요. ADO 파트 부분은 함수를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이 함수를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ADO 파트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유동규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포기하려면 포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4번 시험을 치면서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쿼리 문제는 삭제나 업데이트 이런 부분은 원본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본이 훼손되는 거죠. 액세스는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거를 통째로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좀 포기를 했었었는데, 막상 시험 치러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4분으로 한번 해보고 4분에서 제대로 된다 싶으면은 저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파트 1이 DB 구축이라는 문제고 배점이 30점이에요. 유동균 선생님 교재보다 상당히 쉬웠고, 액세스 파트 2도 이 파트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배점이 25점인데 이 부분도 유동균 선생님 교재에 비하면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파트인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은 배점이 20점인데 강의 수강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유동균 선생님이 러닝 타임이 길잖아요. 그래서 액세스만 해도 한 2시간, 엑셀이 3시간 이렇게 되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께서 보너스 문제 풀이라면서 매크로를 풀면서 프로시저를 풀고, 프로시저 문제를 또 매크로도 풀고, 그러니까 한 문제를 2가지 풀이로 푸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알고 준비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근데 제 자리가 그랬었는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문제는 4번 시험 중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나머지 처리 기능 구현 25점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쿼리 부분이에요. 약간 그림 맞추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게 문제를 풀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엑셀에 있는 차트 만들기 같은 느낌이라서 주어진 조건, 문제에 따라서 그림대로를 바꿔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관계 설정만 잘 하고 나면 이제 특정 자료만 따로 추출해가지고 표 같은 식으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라서 되게 쉬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데이트나 삭제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을 훼손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이블을 한 개 그대로 사본을 만들어서 그걸로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게 맞다 싶으면은 사본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거기서 실제로 문제를 풀고 제출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뭐 유동규 선생님 교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교재를 충실히 준비하신다면은 큰 부담 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유동규 선생님을 수강을 했었지만은 다른 분들은 뭐 유동규 선생님 이외에도 정익경 선생님이나 뭐 다른 인터넷 강의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학원 가셔서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당이 되진 않겠지만은 온라인 강의 특성상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시점에 가졌던 궁금증들이 해결되지가 않고 몇 시간만 지나도 내가 이 문제에서 뭐가 궁금했던 거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이제 적어놓고 질문을 해서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동규 선생님 그 사이트에 이제 질문을 제가 한 60개 정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60개 정도의 질문들이 진짜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모든 답변이 다 달렸었어요. 30분이면 어지간하면 다 달아주시는 편이기도 했고 그래서 유동규 선생님과 유동규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그런 피드백이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쉽게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질문 게시판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 게 저는 만약에 오늘 날짜가 12월 17일인데 11월 17일부터 오늘 12월 17일까지 모든 질문들을 봤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왜냐면 컴알만 하면서 좀 지친 몸을 좀 쉬는 셈 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놨던 질문들을 보고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도 더 좀 훌륭한 풀이법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러면서 내 풀이법에 대한 복기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충분히 질문 게시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연습을 하실 때 OA 폴더랑 DB 폴더 이렇게 2가지를 학습 컴퓨터에 실제로 생성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첫 시험 칠 때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할 때 자료를 어디서 가져가야 되지? 바탕화면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당황을 했었어요. 당황하는 측면을 좀 없애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사장 환경을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오피스 2016이랑 오피스 365 이렇게 2가지 버전 중에서 보통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저는 학생 계정으로 해서 오피스 365로 해서 충분히 활용을 잘 했었어요.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전공이 그 화학과 전공이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짐을 했었던 게 컴알 이거 어렵긴 어렵지만은 내가 이것도 못 붙으면 과연 공기업을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준비하는 직렬에서는 NCS 시험 준비를 하면서 NCS 시험에 정보 영역이라고 해서 컴알 함수가 나오는 문제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일반 사무직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컴알 함수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워낙 스펙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한국사, 토익, 토스, 한국어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사람이 없는 정도잖아요. 저도 아까 열거해드린 자격증 중에 없는 게 한두 개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없는 자격증이 되었고 이제 사실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감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 필수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못 붙으면 내가 과연 공기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근데 또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러시겠지만은 한 3회독, 4회독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손에 익게 되고, 5회독부터는 이제 굳이 강의를 안 보시더라도 이제 날아다니면서 풀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국사 정리를, 제가 한국사 자료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 한국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 한국사 자료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 영상도 그렇지만은 한국사와 컴활,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드린 자료를 댓글을 남겨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리 자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오는 함수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메일을 꼭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남기면 구글, 유튜브 측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 왜냐면 이제 한국사도 어떤 분들께서 이제 필요하다고 메일을 달아주셨었는데, 휴대폰으로 알림이 떠서 보면은 가보면 이제 댓글이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메일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셨었는데 제가 보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번거롭겠지만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내드리기 싫어서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고,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험이지만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